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경 평범한 여느 때처럼 출근 중인 사람들. 그런데 점심시간 직후 구급차 한 대가 회사 앞에 서더니 한 여성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네. 그런데 약 오후 2시경 또다시 회사 앞에 선 구급차. 이번엔 한 남성이 들것에 실려 나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목격자를 만난 제작진. 여자분이 그냥 쓰러졌다고 하니까 남자가 다 실려가니까 죽을 바람에 기절하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피하고 그것도 어떻게. 서울시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일어난 사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들은 회사 내에 비치된 물을 마신 뒤 물맛이 이상하다는 말을 남긴 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데요.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생수병 독극물 사건. 두 명의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 약 7시간 만에 회사 측이 아닌 병원의 신고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숨진 피해자의 몸에서는 살충제와 제초제의 원료가 되는 독극물이 발견됐는데요. 과연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일까? 아디드 나트륨을 하는 것은 신경 독성을 갖고 있고 돌연변이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실제 고용량으로 이 물질이 노출이 될 경우 구토, 두통, 현기증,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피해자들이 마신 생수병에 누군가 독극물을 넣은 상황.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피해자들의 생수병에 독극물을 넣은 사람의 정체가 채 밝혀지기도 전 사건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바로 함께 일한 동료였던 강 씨가 무단 결근한 뒤 숨진 상태로 발견된 것인데요. 경찰은 숨진 강 씨의 자택을 수사한 결과 각종 유해 화학 물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문 감식을 연습한 흔적과 함께 독극물 관련 논문까지 검색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를 토대로 강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의자 강 씨는 도대체 왜 직장 동료들의 생수병에 독극물을 탄 걸까요? 직장 동료의 진술에 따르면 강 씨는 평소 내성적인 성격에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잘 어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또한 강 씨가 지방 인사 발령 가능성을 듣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강 씨가 유서 등 범행 동기를 직접적으로 특정할 만한 단서를 남기지 않고 사망했기 때문에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피의자 강 씨는 독극물을 과연 어떻게 구입했을까요? 제작진이 확인해 본 결과 개인이 구매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거래 못 하시는데 저희랑 사용 가능한 회사에 드리지 개인한테 판매하지 않아요. 학교나 연구실 납품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는데 그런 데만 이제 판매가 되고 개인이 주문을 하면은 저희는 이제 연락을 해서 바로 취소를 하는 경우예요. 피의자 강 씨의 경우 다니던 회사와 계약을 맺은 타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이용해 독극물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생수병 독극물 사건의 의문점. 피해자 몸에서는 독극물이 검출됐지만 네. 경찰이 회사에서 수거한 생수병에는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은 겁니다. 예? 그것은 그 생수병 혹은 그 독극물을 담은 용기를 바로 수거하지 않고 7시간 후에 경찰 신고 후에 수거를 했기 때문에 범인 혹은 가해자가 다시 그 현장에서 그거를 치웠을 가능성,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피해자들이 구급차로 이송된 건 회사 점심시간 직후, 그리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건 약 7시간 뒤였습니다. 범죄심리 분석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증거 은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피의자 강 씨는 사건 발생 후 회사를 다시 찾았고 외투를 챙겨 들고 갔는데요. 이 수상한 행동을 두고 독극물이 든 생수병을 바꿔치기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최근 비슷한 일이 또 있었다는데요. 지난 10일 탄산음료를 먹은 한 직원이 복통을 호소하는 겁니다. 당시 회사 측은 이 음료 회사에 항의하며 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요? 지난 10일 피해자가 마셨던 탄산음료와 숨진 피해자의 몸 그리고 피해자의 집에서도 같은 성분의 독극물이 발견됐다는데요. 첫 번째 사건 이후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상황. 회사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라이브에서 나와주고요. 회사는 어떤 입장인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회사 측은 묵묵부담인데요. KBS 굿모닝. 전 모르고요. 네, 끊습니다. 아, 선생님, 다른 그러면은. 지난 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피의자 강 씨의 부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독성 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밝혔는데요. 이번 닷새 만에 결국 사망한 40대 남성 직원. 이후 경찰은 피의자 강모 씨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죄로 변경했고 강 씨를 입건, 포렌식 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전제가 그 사람이 단독 범인, 혼자 범인이라는 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범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그 범행 수단이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둘을 공격했는지, 회사 전체를 공격했는지, 아니면 생수 회사를 공격한 건지, 아니면 커피 회사를 공격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독극물을 모두 마시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범죄 성격을 정확히 규정을 해요. 아, 정말요. 네, 미궁에 빠진 생수병 독극물 미스터리. 하루빨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겠습니다.